순노루TV. 그러니까 대략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던 상태라 엄마와 저 이렇게 둘만 집에 남게 되었죠. 저도 마침 겨울방학이어서 그날은 집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름 알찬 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죠. 근데 유난히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밖에서 바람이 부나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아니겠지 생각하고 다시 이어폰을 끼려는데 또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지 알아보려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사람 발자국 소리였죠. 이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런데 발소리가 어느 순간 멈추더니 이번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숨소리조차 못 내고 있었죠. 그 이후에도 두세 번 정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서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흘렀어요. 너무 얼어버려서 그 순간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자 긴장이 좀 풀리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겨있는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고 있던 엄마를 깨워서 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며 발자국 소리랑 문을 열려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엄만 그런 소린 전혀 못 들었다면서 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되려 제가 한 소리를 들었죠. 엄마는 평소에 잠귀가 밝아서 어떤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면 잘 깨시는 편인데 이상했어요.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정말로 제가 잠귀를 잘못 들은 걸까요? 제 어머니는 가끔 이상한 일을 겪으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한밤중에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번쩍이면 미친 듯이 소리를 내서 배터리를 빼버린 후에야 멈췄다든지 아기 때 사용하던 보행기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며 소리가 났다든지 하는 일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걸 보고 있으면 왜 그런 걸 찾아보냐면서 질색하시는데요. 그런데 한 1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모양의 인형을 선물로 사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이상하게 인형에서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생이 좋아하니 됐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거실 의자에서 인형에 불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셨대요. 하지만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동생이 켜고 나갔겠거니 싶어서 그냥 가만히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인형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여요. 그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하시곤 인형을 살펴본 뒤 그날로 당장 시골집으로 인형을 가져가 아궁이에 불태우셨다고 합니다. 그 인형은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봉제 인형이었거든요. 제가 당시 대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간경화 말기로 엄청 편찮으셨어요. 응급실을 이 일이 멀다 하고 다니셨었죠. 학생 가회를 해주다가 아버지께서 또 증상이 악화되셨단 말씀을 듣고 학생이랑 학생 부모님께 양해를 구한 뒤 급히 집으로 달려간 적도 꽤 있었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도 웬만해선 집을 길게 비우지 않으셨고요. 저희 집은 원래 기독교 집안인데 안 좋은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아는 분께서 속는 셈 치고 자기가 아는 용한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라며 연락처를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편이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 되었죠.
처음엔 어머니랑 아는 분이랑 같이 가셨대요. 무당분께서 저희 아버지 사주를 한번 보시더니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주인데 라고 하시며 말을 아끼시더래요. 실제로 저희 집은 한때 병원을 운영하며 잘 되었지만 얼마 안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졌었거든요. 그 일로 예전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다가 다행히 어머니께서 금방 발견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당분께서.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죽나요? 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 이후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어떤 방법을 써보라고 해 큰돈이 들었단 이야기까진 들었지만 그 외의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 텀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진 결국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장기 기증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셨죠. 그런데 장기 기증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2일 정도 남았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 아버진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아버진 그 무당이 생각나신다며 같이 뵈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도 학업에 관한 것과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에 같이 따라 나섰죠. 그곳에서 부모님과 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가시고 저와 어머니가 나가려고 하자 무당분께서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무당분께서는 뭔가 되게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등 뒤에 저승사자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오셨을 땐 뒤에 있던 저승사자가 떠난 상태였다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 소름 끼치고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진 그 뒤로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계시고 건강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불현듯 저승사자가 뒤에 있었단 말이 떠오르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리고 무당이 해보라고 했던 방법은 대체 뭐였을까요?